어떤 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땅 속에서, 그냥 어떤 길이라도 땅 속에서 뭔가 진짜 양손이 제 발목을 이렇게 확 낚아채는. 네. 뭐 그러면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낚아채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범하게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릎이 정말 깨진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넘어지고 상처도 심했던 것 같아요. 네. 어린애가 혼자 넘어지는 게 크게 다칠 정도로 넘어지진 않으니까. 그렇죠. 넘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중심을 잡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새 없이 정말 낚아채는 그런 느낌이어서 무릎으로 많이 넘어졌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넘어져 본 기억은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가에 있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거나 혹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물론 비단 어린이들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유독 많이 넘어지고 휘청거리는 사람도 있긴 하니까요. 하지만 이처럼 넘어질 땐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한 돌뿌리나 험한 길도 그럴 것이고 비나 눈이 오는 날 미끄러질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그냥 다리가 풀려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넘어짐이라는 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사고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보자님께선 어릴 적 그런 평범한 이유가 아닌 이유로 자주 넘어지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서울시 금천구로 가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넘어지는 아이였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이런 도로에서도 넘어지고 뭐 제가 까불거나 뭐 막 부주의를 하거나 심한 언덕에서 뭐 이런 데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평범한 이런 도로에서 이렇게 자주 넘어졌었는데 뭐 또 저는 그렇게 활동적인 아이도 아니었었고 평범한 아이였는데도 그냥 길을 평범하게 걷다가도 자주 넘어지곤 했었어요. 뭐 넘어질 때마다 뭐 심하게 넘어지는 거는 물론이고 막 무릎도 맨날 깨지고 심하게 다쳐서 상처 나고 너무 심하게 넘어지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좀 많이 혼낼 정도로. 혼을 내셨어요? 네. 뭐 보통은 부모님도 다 걱정하시고 하는데 저는 너무 심하게 넘어지니까 걱정하다가 이제 제발 좀 그만 넘어지라고 혼 좀 많이 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좀 한참 동안 오랫동안 울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울고 했던 게 아파서도 있지만 좀 억울했던 게 저는 넘어질 때 이런 바닥에서 땅속에서 뭔가가 이제 저를 이렇게 확 잡아채는 양 발을 딱 잡고 잡아채는 그런 느낌 때문에 자주 넘어졌었어요. 넘어질 때마다 그러셨나요? 이 느낌? 네, 넘어질 때마다 저는 확실히 기억나는 게 그렇게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잡아챈다는 느낌 때문에 넘어졌었는데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도 아픈 것도 서러워서 많이 울었었죠. 그럼 그 뭔가 그런 느낌이 날 때 뭐 보이거나 하시진 않았고요? 네,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느낌만. 네, 꼭 진짜 확실하게 누군가가 두 손으로 제 발을 막 잡아채는 느낌? 이렇게. 네. 땅속에 있던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걷고 있던 나의 발을 잡아챈다. 이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정확히 기억할 정도의 강렬한 힘이었고 그 힘에 저항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다는 거죠. 확실히 평범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균형 감각이 떨어지거나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기 마련이겠지만 이 제보자님의 경우는 확실히 조금 기묘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7살 때쯤인가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맞벌이도 하시고
시골에 계신 할머니한테 가서 좀 지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시골이라서 뭐 길이 험난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길에서도 또 똑같이 자주 넘어지고 했었는데, 할머니 뭐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그냥 크게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할머니 친구분께서 자주 오시던 분인데, 그런 저를 보고 저희 할머니한테 계속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자주 말씀하셨었고, 구술하라는 둥 뭐 이런. 그 할머니가 무당은 아니셨고요? 네, 그냥 평범한 동네 할머니이셨고, 근데 저희 할머니는 뭐 우리 이제 손주 걱정돼서 하셨겠죠. 막 자주 싸우기도 하고. 할머니랑? 네, 할머니 친구분하고. 그렇게 뭐 저는 뭐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는 했는데 뭔가 다른 걸 한 건 없고, 뭐 어쨌든 저는 그래도 자주 넘어지곤 했었고, 뭐 할머니도 그냥 지나가셨었고. 그렇게 또 시간이 가다가 저는 또 서울로 왔죠. 저렇게 두면 안 된다. 굿이라도 해야 한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할머니의 친구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기라도 하셨던 걸까요? 그렇게 저는 시골 생활 이제 다 마치고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또 평범하게 서울에서 생활을 했죠. 그 서울 돌아오시고 나서 또 계속 넘어지고 하셨나요? 아니요. 신기하게 서울에 와서는 그냥 평범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전처럼 넘어지진 않고. 네. 뭐 시골에서 계실 때 네.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거나? 아니요. 뭐 그런 것도 없었고, 뭐 할머니 친구분이 뭐라도 해야 된다고 해도 뭘 하신 것도 없었고, 그냥 네, 그렇게 똑같이 지내다가 올라왔는데, 서울에 와서는 그렇게 넘어진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평범하게 잘 지내다가 어머니한테 이제 할머니 소식을 들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네, 소식을 그때 들었었어요. 갑자기? 네. 근데 그 돌아가신 이유가 매일 같이 똑같이 걷던 평범한 길에서 할머니가 넘어져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제보자님의 할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산열매나 나물 같은 걸 따오실 정도로 굉장히 정정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다니던 평평한 길에서 갑자기 넘어져서 크게 다치고 그로 인해 돌아가실 만한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죠. 새벽 산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하신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때 그 소식 듣고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저는 네, 너무 소름 끼쳤었죠. 할머니도 연세가 있으셨지만 평범한 길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셨다는 게 저한테 너무 소름 끼친 일이었죠. 그러면 상혁 씨한테 있던 그 뭔지 모를 느낌? 그 다리를 잡아채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알 수 없는 뭔가가 할머니께 옮겨갔다라는 생각도 하시나요? 저는 바로 그 생각을 했었죠. 네, 당연히 그 생각을 했었고, 정말 좀 답답했던 건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했었어요, 그때는. 좀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한 게, 네.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하시던 게 할머니 댁에 갔다 와서 그런 것이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어린 걸 떠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더 무서웠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어릴 적 갑작스레 발을 잡아당기는 기묘한 힘 때문에 자주 넘어져 다쳤던 제보자님. 잠시 머물렀던 할머니 댁에서 들었던 할머니의 친구분의 이상한 말.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선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버린 그 힘과 할머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그냥 어린 아이였고 평범하다 못해 조용한 아이였는데 이런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은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거를 혼자만 알고 끙끙 앓고 너무 무서워하기만 했었는데 이제야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좀 속도 후련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브레이드님 방송도 좀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후련함이 또 기분도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